안녕하세요. 11월 마지막 주 주간 모멘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단위로는 현재 중공업 ETF, 은행 ETF, 한국 30년 국채 ETF가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섹터들은 계속 하향 추세 중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거면 위에 세 섹터 안에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코스닥 바이오 2차 전지가 가장 좋지 않네요.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ETF입니다. 미국 S&P 5천과 호주 ETF가 모멘텀을 받고 있고 다른 ETF들은 그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모멘텀입니다.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미국 쪽 ETF가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도 계속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리츠 ETF인 VNQ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모멘텀을 받는 것은 없고 TLT 미국 장기국채 ETF가 계속 하위권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인입니다. 계속해서 불장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게 다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다음 주봉 차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주간 단위로는 계속 하락 중이고요. 올라오더라도 그 위에 5선 120선, 10선 60, 20차례대로 계속 저항이 있는 형국입니다. 다만 장대 음봉 뒤에 시가가 위에서 시작한 양봉으로 일단 마무리된 상태라서 다음 주 한 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코로나 이후 급상승하고 급하락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하락 추세 지속 중에 있습니다. 함부로 저점을 예단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200 차트입니다. 코스피 200 차트는 이 추세선을 따라서 가다가 지난주에 깼는데 이번 주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 추세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만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이 모두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강한 호재가 없이는 막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20선 저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딱히 그렇게 모멘텀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150 차트입니다. 이쪽에 수평 지지선이 걸쳐 있고 이 수평 지지선을 이번 주에 아래로 깼습니다. 알테오젠의 하락과 함께 깼는데 다음 주에 지지받고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깨버리고 내려갈지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거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은 미국 S&P 500 주간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흐름 좋고요. 이번 주 5일 10일 지지받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무서운 기세네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5일 10일 지지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우도 마찬가지고 너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 좋네요. 다음은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신고가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고 상승을 하고 있죠. 선을 그어보면 복사해서 붙이면 이 정도 밴드를 가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유로입니다. 유로가 쭉 하락하다가 2023년부터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이쪽 고점을 제대로 뚫지 못하고 다시 트럼프 당선되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이게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닥 유의미한 지표는 아닙니다. 다음 엔화 살펴보겠습니다. 엔화가 지난 8월 엔캐리 트레이드 발 이슈로 상승하나 싶었는데 저항 부분에 부딪히고 다시 계속해서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도 인플레이션을 받고 있는데 금리 인상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달러 강세가 너무 강해서 다시 맥을 못 추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해지수입니다. 중국 부양책 이슈로 30% 정도 급등을 했다가 다시 힘없이 계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도 똑같이 상승했다가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별로 약발이 없는 상태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120선과 60선이 모여 있는 자리로 가고 있고 단기 고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레벨이 44 정도까지 올라가면 더 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금리가 다시 또 5%까지 가면 되게 증시에도 그렇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연준이든 트럼프든 이 4.5에서 5 정도 사이에서는 뭔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0년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30년 금리도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습니다. 이래서 채권 ETF들이 계속 맥을 못 추는 것이겠죠. 다음은 비트코인 살펴보겠습니다.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99,485달러입니다. 기세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꺾이더라도 10만 달러는 돌파하고 꺾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꺾이게 되면 일단 차트에서 보이겠죠. 이더리움은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만 추세 계속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코인들도 추세가 좋습니다. 코인이 올라가니까 금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금도 이번 주 많이 올라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은입니다. 은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 보이고요. 다음 구리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해서 오르나 싶었는데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팔라듐입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고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 저항 부분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서 이 저항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약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될 것이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하락 추세가 지속될 예정입니다.